이번 시간에는 공무도화가 볼게요. 백수 강부의 아내가 지었고요. 갈래는 고대 가요입니다. 고대 가요 갈래 공부하고 지나갈게요. 시기는 고대 국가에서부터 향가가 나오기 전까지예요. 향가가 나오기 전까지. 그래서 고대인들의 생각과 정서를 알 수 있어요. 내용은 집단적이고 서사적인 내용에서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내용으로 변해갔어요. 집단적이고 서사적인 노래, 구지가가 있었죠. 이 공무도화가는요,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내용으로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형식은 사구체가 많습니다. 사행이 많아요. 그 다음 형식은 한역되어서 전해집니다. 한역되어 전해짐. 그 다음 고대 가요는 특징이 배경설화가 다 있어요. 그래서 배경설화를 먼저 보고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대 가요 정리했고요. 공무도화가 배경설화부터 먼저 볼게요. 고조선 때 고대 국가죠. 그래서 고대인들의 정서를 알 수 있어요. 아주 오래 전이죠. 벨사공 관리자고가 배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관리자고는 목격자 역할이에요. 목격자. 그때 머리가 샘 미친 사람이 바로 백수강부예요. 이 백이 희다라는 뜻이고 광이 미친 뜻이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샘 미친 사람 백수강부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술병을 낀 채 물을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뒤따르면서 만류했으나 결국 백수강부는 물에 빠져 죽고 맙니다. 이에 그의 아내가 노래를 지어서 불렀는데 그게 바로 공무도화가예요. 공무도화가. 그리고서 자신도 남편을 따라서 물에 빠져 죽습니다. 결국 공무도화가는 유작이 된 거죠. 유작.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걸 다 목격한 사람이 광리자고죠. 광리자고가 집으로 와서 아내인 여옥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여옥이 슬퍼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대요. 배경설화는 그 백수 강부의 부부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볼 건데 이 그림부터 먼저 볼게요. 이 어르신들이죠. 그리고 제목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이분들이 76년 동안 부부로 오랫동안 살아오셨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의 그 나이를 생각해 보면은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서 그 강이 의미하는 게 죽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의미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작품 공무도화가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의미하는 게요. 죽음, 이별 이런 걸 의미합니다. 작품 분석할게요. 이마 물을 건너지 마오. 그 임이 바로 백수강부였죠. 남편이에요. 백수강부 니마 물을 건너지 마오 하면서 애원하고 만류하고 있어요. 님은 기어이 물을 건너시네. 백수강부가 물을 건너간 거예요. 이별하게 된 거죠. 이때 물은 이별을 의미합니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백수강부가 물에 빠져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죠. 이때 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임을 어이할고 그 아내는 눈 앞에서 남편이 죽어가는 걸 다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한 슬픔, 애탄, 비통함 이런 것들이 이제 임을 어이할고 여기에 다 집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집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어이할고 체념의 정서도 드러납니다. 체념도 드러나고 있어요. 보니까 사구체죠. 이 작품의 주제는 이별의 정환이에요. 보니까 죽음으로 인해서 이별을 했죠. 그리고 슬픔, 애탄, 비통함, 체념, 이별의 정환이죠. 그리고 이 작품은 이별의 정환의 기원이 되는 작품입니다. 기원이 돼요. 굉장히 오래된 노래잖아요. 그래서 기원이고요. 이게 어떻게 이어졌는지 볼게요. 이별의 정환이. 고려시대 때는 그 가실이 서경별곡 있죠. 그 다음 조선시대에는 시조, 그 다음 뭐 삼위인곡, 송미인곡, 그 다음 현대시에서는 김소월의 진달래꽃, 이별의 정환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별의 정환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 한국 문학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단절이 아니라요, 연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 봤고요. 이 작품은 물의 의미가 중요하고요. 이별, 죽음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이별의 정환이 기원이 되는 작품이에요. 여기까지 정리할게요.